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보면서 호남 지역 유권자가 왜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했는지 그걸 한번 행간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광주 YMCA가 4.10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를 두고 시민논단 토론집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뭔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사실 이 조국혁신당 이전에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국민의당도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조국당 같은 경우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호남인들이 본 조국당의 어떤 매력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주 YMCA가 낸 그 시민논단 토론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광주에 있는 8개 선거구를 분석했대요. 조국당의 득표율, 민주당, 녹색정의당 득표율을 분석했더니 득표율이 반비례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조국당이 많으면 이쪽은 적게 나오고. 즉, 광주 지역, 광주광역시 8개 선거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많이 나오면 반대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득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020년 4년 전에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녹색당이 득표율이 높은 투표 지역구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국당의 득표율에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 이거죠.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 자, 이 지 교수는 과거에 정의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했던 어떤 좌파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조국당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정의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거의 조국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지금 조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 호남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45% 안팎을 득표했대요. 엄청난 득표 결과죠. 자, 그리고 이 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호남인들이 조국혁신당을 왜 지지하느냐? 이 궁금하시죠? 보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조국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분들의 어떤 사고 구조는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 좀 주목하게 됐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불공정의 화신, 자녀 입시 비리의 화신, 대명사, 문서 위조, 이런 거 여러 가지 사건이 휘말렸던 조국 씨가 어떻게 비례정당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호남 지역에서 많이 투표할 수 있느냐. 자, 이 지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전위부대로서의 가치가 있다. 즉, 윤석열 정부를 막 공격해야 되는 전위부대, 돌격대로 가치가 있다. 지금 조국당이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항공모함, 조국당은 쇠빙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타격을 주는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돌격대로서의 역할이 있다. 자, 그 다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안적 대선 후보로의 쓸모. 즉 조국 씨가 부산 출신이죠. 경상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럼 호남 유권자들은 기존의 호남 유권자들 표 플러스 조국 씨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나오면 지역 연합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안적인 대선 카드, 대안적인 대선 후보의 쓸모. 자,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친문재인 세력의 일체감, 연대의식과 비명, 반명 세력의 항의 투표. 이재명에게 약간 저항감이 있는 사람들이 조국당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내용은 참 동의하기 어려운데, 검찰에 의해 불공정하게 처벌받은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동정심과 공동의 피해자 인식, 동정심이 유발이 된다 이 말이죠. 조국 씨와 조국 가족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불공정하게 처벌을 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민주당에게도 버림받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친 이재명계가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씨는 어떻게 보면 친문 계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도 버림받은 조국 씨와 조국 혁신당에 대한 동정심과 육성 의지, 뭐 이런 점이 있다. 또 민주당의 형제당이라는 인식과 민주당 보완 의지. 그러니까 플랜 B로서 이제 조국 씨와 조국 가족에 대한 어떤 검찰의 아주 불공정한 수사 이런 데 대한 동정심이 있고, 기존 민주당 세력의 지금 이제 그 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플랜 B 카드,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웃되면 그 대안 카드로 대선 후보로 카드로 쓸 수 있다. 조국을. 뭐 이런 거, 이런 계산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국당을 선택했고, 특히 현재는 윤석열 정부를 아주 타격할 수 있는 돌격대로서의 전위부대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 이런 것들로 이 지 교수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는 호남 유권자들이 왜 조국당의 표를 이렇게 많이 몰아줬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같은 토론장에 참석한 우리 조기선 광주 CBS 선임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당의 돌풍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천 파동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기 위해 민주당의 비대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조국당을 지지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 나름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지병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호남의 유권자들은 조국당을 플랜 B의 어떤 가치, 친 이재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친문 세력으로서의 가치, 또 이재명이 아웃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대선 후보 카드로 조국 씨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자문해 볼 게 있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민주당은 항공모함, 그 다음에 조국당은 쇠빙선, 이런 식으로 플랜 A, B, 그리고 민주당에도 또 이 비례정당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항공모함이고 양쪽 날개에 전투기가 날아가는 조국당과 민주당 비례정당이 있었는데, 자, 이런 전략을 쓴 거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전략을 쓴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우파 정당은 항공모함이 어디고 쇠빙선이 누구이고 전투기 역할을 하는 보조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있었나요? 이런 부분은 이 조국당이 호남에서 1등한 이유를 분석한 이 지병근 교수의 분석을 자세히 읽어보면 총선 이전부터 상당히 기획이 된 작전이었고 전략적인 어떤 결과가 조국 혁신당의 호남 돌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상대 진영인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런 선거 전략을, 큰 전략을 어떻게 짰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이 있었나요? 나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